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제 그 호흡 수행 중에서 이제 지난달에 그 호흡 수행의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니미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그런 거에서 좀 소위 말해서 빛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밝아지면서 빛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수행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수행의 그 대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호흡 수행은 그 대상이 이제 말 그대로 들숨 날숨이죠, 그죠? 숨이라고 하는 걸 대상으로 해서 숨을 뭔가 대상이 없이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생각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어떤 대상 없이 그냥 생각을 멈추려고 하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은 해태혼침에 빠질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수행 방편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 수행 방편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정신이 약간 각성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숨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방편은 가지고 해야 생각을 놓을 때도 이게 해태혼침에 빠지는, 멍해져서 해태혼침에 빠지는 걸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호흡 수행은 들숨 날숨이라고 하는 숨을 대상으로 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숨을 대상으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숨을 알아차리는 걸로 수행을 하면서 숨에 이제 마음을 두려고 하면서 다른 생각을 내려놓는 방식인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대상을 한순간에는 하나밖에 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숨을 잡고 있을 때는 딴 생각을 할 수 없을 거고, 그죠? 만약에 딴 생각이 났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숨을 놓쳤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숨을 알아차리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이제 주의를 숨에다 기울이다 보면 다른 생각들이 일어날 기회를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가라앉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숨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숨에 머무는 힘이나 숨을 알아차리는 그 힘이 초반에는 약하기 때문에, 숨을 알아차리다 보면 여기에 머물러 있지 못, 숨만 알아차리려고 하는데도 머물러 있지 못하고 생각이 도망가게 됩니다.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특히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숨 자체를 놓치게 할 정도로 좀 거칠게 숨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나타나는 생각은 대부분 다 뒤에 그 생각의 이면에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욕망 때문인지 성냄 때문인지 덜덤 후회인지 의심인지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빨리 이제 주의를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생각의 정체도 좀 파악되고, 이 생각을 가라앉히면서 숨에 머무는 힘이 향상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이제 수행이 좀 향상되고 하면 좀 숨에 머무는 힘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숨의 전 과정, 그죠? 처음에는 그냥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숨 정도만 알아차렸는데, 이제는 숨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그 전체 과정을 다 알아차리려고 애를 쓰면은 숨에 머무는 그 집중력이랄까, 숨에 머무는 힘이 훨씬 강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면서, 다시 말하면 숨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알아차림으로써 숨에 머무는 힘을 좀 더 향상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호흡 수행의 세 번째 단계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다 보면
산매력이 조금씩 이제 향상되고 딴 생각도 이제 이 수행을 숨을 놓치게 하고 딴 데로 새게 만드는 그런 생각, 장애가 있는 생각도 좀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현재 숨보다 조금 더 고요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현재보다 좀 더 고요히 조금 더 그러니까 산매력을 향상시키겠다. 그거를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숨의 정과정을 알아차리다 보면 앉아 있는데 그래도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그 중에서 숨에만 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적어도 한 뭐 10분이나 20분 이렇게 조금씩 향상돼 가는데 그 10분이 되면 그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한 15분이라도 조금 더 길게 해보자. 조금 더 고요하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앞에 이제 미리 마음의 방향성을 이번 시간에 목표를 정하는 거나 비슷해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게 되면 수행이 조금씩 더 향상되어 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게 네 번째 단계. 미리 이제 숨을 좀 더 고요히 하리라 결심하고 이제 숨의 정과정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의 숨을 알아차리는 방식에서는 그 형태가 수행의 방법으로서는 그까지가 이제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여기서 이제 숨에 내가 아직 선정에 들기 전에 숨에 10분을 머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 이제 생각 중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 마음을 실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숨을 놓치게 만들고 그런 이제 수행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다 장애가 있습니다. 이 뒤에 이런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걸 뭐 굳이 표현하자면 장애가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이렇게 왔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 자체가 그렇게 뭐 수행에 방해되지 않는 이런 걸 이제 무시해도 되는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수행이 좀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이제 이런 장애가 있는 생각들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런 생각은 별로 일어나지 않고 기껏 일어나 봐야 이제 내가 만약 10분간 고요해졌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10분 동안에는 장애가 있는 생각은 안 일어나요. 단지 이제 스쳐 지나가는 생각 정도만 일어나는 시간이 이건 그러니까 호흡을 놓치게 하거나 수행에 큰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10분, 20분 이렇게 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이제 분명히 수행이 향상돼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숨이 점점 고요해져요. 숨이 고요해진다는 건 이제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숨이 고요해진다는 거는 내 마음에서 이제 생각들이 거의 없어지고 착 가라앉아서 그 숨에 잘 머물러 있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애로부터 벗어난 시간이 길어진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장애로 인한 생각 그런 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그 안구따르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구들이여 이 마음은 빛난다. 그러나 그 마음은 객으로 온 오염원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비구들이 이 마음은 빛난다. 그 마음은 객으로부터 온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번뇌에 물들어 있을 때는 좀 이게 밝지 않고 좀 흐릿하고 좀 그런 생각이 있다. 그렇지만 이게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 마음의 스스로가 이렇게 밝은 것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적으로 대부분 다 느낍니다. 대부분 이제 번뇌로 우리 마음에서 이제 장애로부터 벗어나서 생각이 좀 정리되고 숨에 머물러 있는 집중력도 좀 향상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되게 또렷해지면서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는 뭐라고 느끼냐면 빛이라고 보통 인식을 합니다. 밝다는 걸 보통 빛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도 길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밝아지는 현상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보여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 마음이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밝아질 때 보통 뭐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제 뭐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 이쪽에서 뭐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 같은, 스치라이트가 비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번개불처럼 번쩍하면서 이렇게 밝았다가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숨이라는 대상이 있고, 숨을 알아차리면서 장애로부터 벗어나면서 일어나는 이런 밝음이라는, 빛이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초기에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숨은 숨이고, 숨이 있고, 숨을 알아차리면서 나타나는 이런 다양한 빛들이 나타나요.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모양도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려면 어디서 알아차려야 됩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위에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면서 여기서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을 알아차리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수행이 항상 되다 보면은 이 빛이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 빛이 그냥 여기 인중에서 떨어진 데도 빛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냥 이쪽에서 환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서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수행상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수행 대상하고 이 빛이 완전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내가 빛이라는 데 관심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마음이 분산되겠죠. 우리 원래 수행 대상은 호흡인데, 이쪽에 막 나타난 이런 빛이 또 변화도 심하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그러면 그쪽으로 마음이 관심이 쏠리는 순간 벌써 이 마음도 분산되고, 오히려 산매력이 떨어져 갖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빛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좀 수행으로서 좀 의미가 있어지려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빛들이 어디로 이렇게 모여야, 이제 여기 인중 주위에서 나타나는 빛들은 이제 좀 의미가 있는 빛이 수행상에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숨을 알아차린 숨과 이 빛이 그래도 좀 무관하지 않고, 숨을 알아차리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빛은 그래도 수행상의 의미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초반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빛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타나는 빛, 이런 거는 사실 수행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아예 안 기울이는 게 좋고, 이제 이 주위에서 나타나는 빛들은 처음에 나타날 때는 좀 뭐 빛의 모양도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뭐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런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게 이제 진짜 의미가 있어지는 때는 언제냐 하면, 여기서 나타난 빛과 숨이 일치하는 때가 와요. 그전에는 빛이 나타나도 이 빛과 숨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때는 이 빛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수행이 오히려 퇴보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수행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빛이 나타나더라도 그냥 이 빛은 분명히 긍정적인 현상이긴 한데, 아직은 빛으로 마음을 주면 안 돼요. 빛에 관심을 주면 오히려 이제 우리 의식이 산만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산만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산매력이 퇴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빛이 나타나서 이렇게 뭐 다양한 모습을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또 빛이 뭐 머무는 시간도 좀 길어지고, 뭐 1초, 2초 이래 나타나는 빛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고, 그래도 뭐 한 10분, 20분 이렇게 좀 지속되면서 이 빛이 여기서 좀 안정적으로 머물면서 이 나중에 되면 이 숨과 빛이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숨이 빛이 되고 빛이 숨이 되는 그런 상태가 돼.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는 빛이 어떠냐 하면 숨과 빛이 동떨어져 있는 빛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걸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숨을 알아차리다가 빛으로 가게 되면 이게 수행이 분산돼 버리거든요. 근데
숨과 빛이 일치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면 숨을 알아차리나 빛을 알아차리나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일이, 똑같은 대상이 된단 말이죠. 대상이 같아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이전에는 이게 따로 놀던 것이 이 숨과 빛이 일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숨을 알아차리나 빛을 알아차리나 수행이 똑같은 그 현상이 똑같이 지는 거죠. 퇴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을 알아차리는 게 곧 숨을 알아차리는 게 되기 때문에. 숨을 알아차리는 게 곧 빛을 알아차리는 게. 이럴 때 이제 대상을 이 숨에서 빛으로 바꿔도 그때는 수행이 퇴보가 없고 오히려 수행이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됐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빛으로 그러니까 숨에서 대상을 빛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행이 상당히 이제 좀 기존에 우리가 숨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훨씬 쉬운 단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숨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더 미세해지니까 이 숨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수행이 향상되는 것에 따라서 숨을 알아차리는 게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요. 이 포착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숨이 좀 고요해졌을 때 숨이 사라졌다고 막 숨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만큼 숨이 고요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 아무리 고요해져도 그걸 알아차리는 힘이 생기고 나서 이제 숨과 가고 이제 빛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빛이 여기서 되면서 숨과 빛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되면 그때는 숨은, 빛은 그냥 환하게 여기서 이렇게 밝아져 있는 상태니까 이 빛을 알아차리는 건 훨씬 쉽거든요. 그죠? 숨을 알아차리는 것에 비해서 훨씬 쉬워지고 그냥 단지 이 숨을 밝아져 있는 그거에 마음이 가면 되고, 또 이게 앞에 뚜렷하게 있으니까 대상도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이전보다, 숨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수행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숨이 어떻게 보면 숨의 표상이 이제 확실히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제 익힌 표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정도 됐을 때는 그러니까 숨으로 인해서 생긴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전에는 그냥 우리 마음이 밝아진 거지 이 숨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빛이지만 숨과 빛이 일치하게 될 때는 직접적인 그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빛을 알아차리다 보면 이 빛이 처음에는 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조금은 아직은 이때까지만 해도 빛이 환하지도 않고 좀 흐릿하고 이렇게 뭐 어찌 보면 목화솜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빛을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이게 이 빛을 알아차리면 수행이 더 향상, 빛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이 빛은 점점 밝아지고 점점 더 환해지면서 이게 나중에는 아주 밝고 깨끗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선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됐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굳이 이제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면 닮은 표상이다. 이거는 이제 익힌 표상이라는 거는 이제 숨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거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지나면 이게 기존에 처음에 있었던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다. 이래서 닮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닮은 표상이 됐을 때 이게 이제 나중에 근접산매, 이 정도 생기면 거의 근접산매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향상되면 이제 선정으로 가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분기점은 뭐냐? 숨하고 빛이 원래는 다른 현상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인중주의에서 이렇게 딱 결합되면서 숨과 빛이 일치되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서야 이 빛으로 대상을 바꿔야지,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 빛으로 대상을 바꾸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게 그 정도 되려고 하면 그건 자기가 명확히 압니다. 이게 빛이 이게 뭐 이제는 뭐 빛을 봐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데, 그런 게 모호한 상태에서 빛으로 돌리면 오히려 수행이 퇴보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공기잖아요, 그죠?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데, 이 공기는 외부의 어떤 이제 물질이 이래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통해서 이 공기가 들어간다는 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숨을 알려고 하면 뭐가 꼭 필요합니까? 신식이 있어야 돼, 신식. 우리가 몸을 통해서, 몸의 감각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신식이 없으면 이 숨이라는 걸 초반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주위에서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 어떤 약간의 자극을 주잖아요. 그죠? 그 몸의 감각이, 이게 촉감이잖아요. 촉감. 안이비설신, 색성을 미 촉할 때 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촉감을 일으킬 때 그 촉감을 통해서 이게 숨이 들어가는구나 나오는구나 하는 숨을 알아차리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숨을 알아차릴 땐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감각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숨하고 빛이 일치해서 소위 말 니미따가 돼, 이제 이런 숨하고 빛이 일치했을 때 비로소 니미따라는 표현을 써요. 니미따란 말이 뭐냐 하면 번역하면 표상이란 뜻입니다. 이미지, 표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숨이라는 것이 빛으로 이제 표상화 작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니미따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이 니미따가 이제 익힌, 그러니까 우가하 니미따라 그래서 익힌 표상이냐 아니면 닮은 표상, 요거에 따라 구분할 수 굳이 구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미따가 된다는 것은, 이 처음에는 숨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감각을 이용해야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니미따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순수 마음의 대상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표상을 취한 일종 개념이거든요. 개념. 이미지는 우리가 그 어떤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의식으로 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미따가 생기는 순간에 우리가 이 몸의 감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벗어나는, 몸의 감각에서. 선정의 제일 특징이 뭐냐면 오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선정에 들었는데 내가 뭐 눈에 보이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몸의 감각이 느껴지, 이러면 그건 선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 상태는 이제 오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숨을 알아차리면은 절대 오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표상화 작업이 돼서 이게 이제 니미따로 바뀌고 나서 그 니미따를 대상으로 그래도 이 니미따가 곧 숨이기 때문에 결국 숨인데 이제 숨에 대한 표상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니미따를 대상으로 해야 오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감에서 벗어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오감 자체는 사실 장애가 아닙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장애는 아니에요. 소리 자체가 장애는 아니고, 몸에서 이게 오는 뭐 통증이나 이런 것도 장애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감각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생각이 일어나죠. 그 생각이 이제 욕망이나 성냄에 오염되기가 쉬운 거예요. 뭔가 좋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감각이 느껴지면 거기에 대해서 감각적인 욕망이 일어나고, 싫어하는 감각이 느껴지면 화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감각 자체가 5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적 욕망도 일어나고 그거에 의해서 성냄도 일어나는 거라서, 이 5 감각을 완전히 완전히 조복받지 않으면, 이걸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다시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선정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감을 이제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출발점이 뭐라는 겁니까? 이 니미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전에 니미따가 없는데 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걸 니미따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흡을 하다 보면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숨에 집중력이 좋아지고 우리가 장애가 버려지면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 자동으로 숨이 그냥 빛이 되는 거예요. 숨이 빛으로 바뀌는 거지 없는 대상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니미따가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선정으로 가기 위한 되게 중요한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에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행의 단계로 보면은 이런 이제 니미따가 생기는 것이
호흡 수행에서 이제 이거를 4단계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16단계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리미다가 생기는 거하고 호흡 수행의 9단계하고 아주 밀접한 거, 마음을 보는 거라고 하는 그거하고 관계인데 그것까지는 여기서 설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숨을 알아차리다가 숨이 충분히 고요해지고 숨을 고요히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서 그런 빛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나타나는 빛은 수행에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제 수행에 의미가 있으려면 이 빛이 숨하고 일치하는 그때가 돼야 그때 비로소 이제 숨으로 대상을 바꿀 수 있고, 아니 숨에서 이제 빛으로 대상을 바꿔도 이때의 빛을 이때 나타난 요 빛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니미따라고 표현한다. 숨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표상이라는 의미로 니미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을 더 발전하게 하는 요소고, 이렇게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 숨과 빛이 일치해서 니미따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숨을 열심히 알아차려 갖고 이 숨과 빛이 일치하게 될 때까지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때 자꾸 빛에 관심을 가지고 빛에 자꾸 애착을 가지고 빛에 뭐 이렇게 마음이 자꾸 쏠리고 빛하고 자꾸 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관문을 넘어서질 못해. 보통 초기에는 이 빛에 나타나면 빛하고 놀거든요. 자꾸 이래저래 자기가 막 또 마음으로 조작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말고 여전히 이제 숨에 충분히 이게 숙성돼 가지고 저절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빛하고 숨하고 일치돼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빛을 알아차리게 되는 그런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까지는 여전히 숨을 알아차리고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면서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전이 된다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빛이 나타나도 이 빛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빛이 나타났을 때 우리 마음이 자꾸 이쪽으로 이게 끌려가고 이걸 자꾸 거머쥐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빛도 다 뭐에 의해서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장애가 내려놓아짐으로써 생긴 거죠. 조건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여기에 집착하거나 이걸 자꾸 거머쥐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조건 따라 생긴 거라는 걸 이해하고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숨과 빛이 완전 일치할 때까지는 여전히 숨을 보고 확실하게 일치하면 자연스럽게 숨으로 빛으로 넘어가도 상관없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또 수행 실습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분만 같이 정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만족하겠습니다.